뉴스 스케치입니다. 2022년 6월 20일 인터넷 뉴스 보니까 대법원에서 소비자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내용은 니켈이 검출된 웅진코이 정수기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켈 검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독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금속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뉴스에는 대법원에서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 78명이 코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20일 밝혔습니다. 코이는 한 언론사가 2016년 7월 코이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부스러기가 검출됐고 코이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에야 정수기 제품 전량 해소와 사용료 환불을 등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니켈이 검출된 웅진코이의 얼음 정수기입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요번에 니켈 검출로 니콜이 아니라 배상된 웅진코이의 얼음 정수기 모델이 4가지가 있는데, CHPA 380N, CPI 380N, CHPCI 430N, CPS SI 370N, 이렇게 해서 4종류입니다. 화면에는 3종류만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4종류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뉴스인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마음에 어렵게 10달 동안 힘들어도 매일 8잔의 물을 마셨는데 태어난 아기에서 니켈 중독 현상이 있다는 아기 엄마의 사연도 있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먹일 거라고 정수기에서 받은 물로 탄 분수밖에 없는데 피부에 이상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아 니켈 중독 검사를 하는 엄마의 사연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얼음을 좋아해 물통에 얼음을 가득 채워 줄곧 학교에 보냈는데 원인을 모를 병을 앓아 여기저기 검사해보니 니켈 중독이라는 엄마의 사연 등등이 있습니다. 원인은 모두가 좋은 물 먹이겠다고 큰 회사 얼음 정수기를 사서 몸에 좋다고 매일매일 니켈이 묻어나오는 물을 마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정수기 배신, 니켈 검출, 물로 섭취하는 니켈 더 위험하다. 초점이 일상이라는 글로벌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JTB에서 취재했는데 정수기가 일정한 검사 없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검사는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KOWPCI, 한국형 협동조합이 나오는데 이 3개의 검사 없이 판매됐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내용을 보니까 코이에서 7월 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모델에서 니켈이 검출되었고 해당 모델들은 리콜했다는 상호문을 실었는데, 방송을 보니 해당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된 원인은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급속 냉각을 하는 에바라는 장치에 도움된 니켈이 부식이 되어서 가루로 떨어지는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 측이 니켈은 신체 분비물로 대부분 배출된다는 자료를 임명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내용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니켈물을 섭취할 경우 체중 감소와 심장과 간 손상, 피부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공복에 식수를 통해 마시는 니켈의 흡수량은 음식을 통한 흡수량보다 10배에서 40배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니켈은 화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가 보면은, 니켈 주요 노출 업종에 보면은 전 세계로 니켈의 65%는 스테인리스 강의 제조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주요 취급 사업장의 업종은 도금업과 그 밖에 전자부품 제조업, 강주물 주조업 등의 순인데, 주요 노출 직종은 용접과 도금, 배합, 주요 공정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노출 기준 불용성 니켈 화합물 0.5mg per 미터 세제곱, 수용성 니켈 화합물은 0.1mg 미터 세제곱,
니켈 카르보닐은 0.007mg per 미터 세제곱. 니켈의 독성에 살펴보면 니켈에 대한 독성은 노출 경로와 물질이 용해되어 달려있다고 합니다. 니켈 흡수의 주된 경로는 페를톤 흡수, 니켈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으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은 접촉성 피부염, 암을 포함한 호흡기계 영향, 신장과 폐는 니켈 축적이 1차 피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흡수된 니켈은 혈액에서 주로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발견되는데 사구체 기저막의 음연 글라이코마이노글라이칸 부위에 부착함으로써 신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호흡기계 니켈 용적분과 중성적 근로자에게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폐섬유증과 폐기능의 감소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피부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생식계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고 태아의 니켈 수준은 성인과 비슷하고 합니다. 발암성, 일부 니켈 화합물 흡입 노출은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임상 소견에서 급성 니켈 중독은 두통과 어지럼증, 구역, 구토를 일으킵니다. 만성 니켈 노출에 의해 비염, 부비농염, 비중격 천공, 후각 소실, 천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니켈 화합물 노출의 가장 흔한 징후는 피부 소견, 니켈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니켈 카르보닐 노출은 두통과 피로, 오심, 구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방 대책이 있는데 작업 환경의 농도를 노출기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요즘 니켈량을 측정합니다. 특히 호흡기계 악성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흡연자는 니켈이 하는 발암작용과 상가작용이 있으므로 금연해야 합니다. 니켈 분진, 흉, 수용성 니켈 입자나 액체들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피부와 호흡기 보호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예방을 위해서 생선 내장은 제거하고 드셔야 중금속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류를 섭취하면 순에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장을 제거하고 덩치가 큰 생선이 과다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금속 조리기구를 세척할 때는 날카로운 재질의 수세미 사용을 최소하고 녹슨 조리기구는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중금속이 얼마나 몸에 쌓였나 이걸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중금속 검사로서는 비소, 납, 수은, 카드뮴 등 몸에 해로운 중금속 수치를 체크하는 건데 검사 방법은 모발로 검사하는 검사, 혈액 검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수용성 섬유소와 펙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해독 주스에는 꼭 바나나가 들어가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독소 배출에 좋다 하니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중금속이 더 적게 노출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금속이 얼마나 몸에 들어왔는지 해독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중금속을 해독하고 몸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보면은 해독의 경우는 글루타치온, 리포산, 비타민C, 아연, 클로레라, 활성탄, 그리고 운동을 통한 땀으로 배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레이션 주사라고 있는데 요새 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혈관 속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없앤다. 킬레이션 치료법이란 뭐냐? 킬레이션 치료법이란 EDTA라는 아미노산을 한제 정맥에 서서히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혈액 안에 오염된 중금속, 지방, 동맥경화 물질을 흡착해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체내 독소와 유해 살성 산소를 제거해 면역 증가하게 되어 알레르기 등 면역 질환은 물론
우리나라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면 이미 아메리카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심장혈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100만 명 이상의 킬레이션 요법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몸 안의 독성 물질 제거여 명이 중인되고 안티에이징에도 효과적인 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몸에 중금속이 많이 쌓였다고 확진을 받은 분들은 킬레이션 치료법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옹심코의 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오는 그 니켈의 특성과 독성, 중금속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었고 또 중금속 해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